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아주 예전에 한번 MV 아구스타 바이크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다뤘던 바이크가 바로 브루탈레 천알랄이었습니다. 그 브루탈레 천알랄의 완전 대선배격인 그런 바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브루탈레 675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기초가 돼야 심화 과정이 가능한 그런 느낌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MV 아구스타 브루탈레 천알랄을 이해를 하려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브루탈레 675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브루탈레 675를 소개해드릴까 하고, MV 아구스타에서 브루탈레는 이제 B를 특징을 해서 이제 B3, B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뒤에 붙는 숫자는 3기통, 4기통 엔진을 뜻하는데, 이 두 가지로 정말 특색 있게 우리는 3기통 그리고 4기통 이 두 부류로 이렇게 큰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기통 엔진으로 브루탈레를 만든 것은 이제 B3, 그리고 4기통 F4 엔진으로 만든 것은 이제 B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675는 3기통이라서 B3라고 불리기도 하고 브루탈레 675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엔진을 말씀을 드리면은 유로 3 엔진이에요. 2013년식이다 보니까 2016년에 이제 유로4로 대응하면서 MBX 2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로4가 나온 그 전의 엔진이기 때문에 유로 3 엔진인데, 환경 규제라는 게 정말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엔진들, 그리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회사들, 그 규제 안에서 또 좋은 엔진, 좋은 출력, 좋은 전자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의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도모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환경을 빼고 본다면은 순수하게 이 엔진의 본연의 그 영혼,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삭감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출력을 좀 낮춘다던가, 출력을 높이되 RPM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소리를 좀 많이 억제시키고 촉매를 꽉꽉 들여놓고 이제 방음 장치를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규약이 생기다 보니까 제조사가 완전히 그 활개를 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거는 유로 3 혹은 유로4가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 유로 3 엔진, 이 엔진은 정말 F3의 메이커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맛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마지막 엔진의 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즘 트렌드라고 하면서 이 본연의 맛을, 이 브랜드 색깔을 좀 변형시키면서 그런 입김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생기잖아요. 브랜드의 원래의 그 1세대 사람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이 MV 아구스타의 본연의 맛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MV 아구스타의 그런 색깔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예전에 1세대의 브루탈레나 아니면 F 시리즈들을 좀 타봐야 정말 이 MV 아구스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요걸 타면서 더 뚜렷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크의 엔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건조 중량이 167kg예요. 굉장히 가볍죠. 어떻게 보면 예전의 바이크들은 정말 둔탁하고 고철 덩어리 같이 무게 감량에 대한 그 기술이 좀 적어서 출력으로 우리는 커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색깔들이 많았는데, 건조 중량 기준이지만 굉장히 가볍고 RPM이 13,500rpm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워낙에 이제 고RPM 바이크 R6를 타다 보니까 16,500에 비해서는 3,000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13,500이라는 RPM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빨리 돌려도 1초 만에 400회전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빠른 숫자고, 대부분의 차들은 3,000, 4,000에서 변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높은 RPM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보면은 아시겠지만 한 9,000에서부터 이게 맛이 갑자기 달라져요.
엠빅스 1세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저 RPM에서 약간 굼뜹니다. 고 RPM에 들어가면 빡 찔러가는 그 맛이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에요. 풀배기가 돼 있다 보니까 소리가 일단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타협이 없어. 배기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그 다음에 만 RPM에서 달라지는 출력이 한 번 더 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그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력이 수치가 몇이다 이런 걸로 이제 평가되기는 너무나 힘든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엔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최고 출력은 110마력, 11,500rpm 구역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쯤에서 이제 2000rpm을 더 쓸 수가 있으니까 더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레온치노 800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9000이었는데 리밋이 9500에 걸립니다. 그게 이제 바로 유로 5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최고 출력이 빵 느껴지면 진짜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는데 500rpm이 더 올라가면 바로 리밋이 걸리니까 좀 즐기려면 끝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재미를 좀 확 느끼기가 힘들었는데, 요거는 거의 10,000rpm부터 쫙 올라오다 보니까 한 3,500rpm을 더 느껴도 되고, 아니면은 변속을 하면서 일당을 하면서 이 바이크를 가지고 놀아도 되고, 만을 계속 넘기면서 이 바이크를 끌어당기면서 타도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맛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바이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바이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었죠. 자, 근데 너무나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앞 서스펜션이 너무 하드한 세팅으로 되어 있고, 출력이 올라갔을 때 앞 조향이 굉장히 좀 뜨는 경향의 느낌이 있고, 좀 그립이 많이 이뤄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재밌는데 더 당기고 싶은데 당기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구름에 떠다니는 느낌? 잘못 가지고 놀면은 그립이 그냥 바로 잃어버릴 것 같다? 컨트롤하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고속으로 올라가면 통통 튀다 보니까 조향 느낌도 불안하지만 계속 튀어서 시야의 흐림도 심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 스프링 레이트가 조금 더 부드러운 걸로 들어갔더라면 도심 지역에서는 좀 더 맞는 그런 성격의 바이크가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엠빅스라고 이 MV 아구스타가 제어하는 이슈의 프로그램인데,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1세대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식 스로틀이긴 하지만 이 반응 속도가 조금 반박자 늦어요. 코너 탈출하고 다시 재가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반박자 늦게 들어오니까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살짝은 아쉬운 이런 느낌이고, 못할 정도는 아닌데 워낙에 요즘에 이제 빠릿빠릿한 전자식 스로틀의 반응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죠. ABS 없습니다. 옛날 바이크잖아요. 그런데 TCS는 있어요. 참 신기하죠. ABS는 없는데 TCS는 있다. 약간 이건 의도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TCS가 들어가려면 일단 ABS에 필요한 그 휠 스피드 센서를 측정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게 달려 있다면 ABS 모듈만 하나 더 심으면 바로 ABS가 될 수 있는데, 무게 때문인가? 정말 스포츠 철학이 강해서 그런 건 필요 없어. ABS 어차피 서킷에서 탈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TCS는 있습니다. 그래서 맵 세팅은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커스텀, 뭐 레인 이렇게 4가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일단 이거는 노멀 모드로 타고 있었고, 레인 모드나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러운 출력과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점이 생기는 바이크입니다. 이 바이크도 트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예전에 MV 아구스타 설명드렸다시피 탐브리니가 이제 잘 짜냈던 그 바로 트러스 구조를 계속해서 계승해오는 구조인데, 용접 부분을 보면은 그 레온치노와 퀄리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매끈하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도색으로 잘 덮어서 용접 부분들이 잘 티가 나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시피, 트러스에 어떻게 보면은 온조격 브랜드의 본연의 색깔을 표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쓴 용접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트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포지션이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네이키드다 보니까 F4보다는 좀 편하게 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올라타고 어느샌가 이제 좀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으면 이제 엉덩이 뒤로 빼요. 뒤로 빼면서 이제 허리를 좀 이렇게 좀 가다듬고 하는데, 이제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별로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약간 이렇게 슥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편한 포지션을 조금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너 휴식 같은 거 안 줘, 계속 달려, 너 뭘 쉬려고 뒤로 뺐어, 다시 당겨와, 약간 그런 식으로 앞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트의 느낌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트 고는 810이라서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양발 포지션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이고, 아마 한 160 후반쯤만 돼도 양발 착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고, 시트도 이렇게 얄쌍하게 말려 있기 때문에 직선에 가깝게 내릴 수가 있어서 또 편안하고, 스텝은 백스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순정 스텝의 느낌보다는 좀 더 뒤에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서 제 스텝의 위치를 좀 봐주시면서 포지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포지션인데, 핸들의 포지션은 일반 네이키드와 비슷하기는 한데 좀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고 펴져 있기보다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쏠려 있는 느낌이라 포지션을 잘못 잡으면 이 엄지손가락의 그 요쪽 부분이 하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포지션을 체중 좀 잘 실어야 편안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조고, 좀 더 공격적으로 조향을 할 수 있게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 있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이런 느낌, 본격적으로 탄다면 이런 느낌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조 중량도 말씀드렸지만 휠 베이스가 굉장히 짧아요. 1380입니다. 네이키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휠 베이스, F3랑 동일한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네이키드라고 해서 뭐 트레일 각도를 뭐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키드에 맞춰서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만 좀 디튠을 하고 날렵하고 날카로운 코너링을 지향한다,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RPM을 치는 엔진이다 보니까, 예전에 R6 고RPM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RPM을 치면서 이제 밸브나 아니면은 스프링이 견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나왔던 바이크이기도 하고 뭐 세대를 따지면 R6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긴 했지만 이탈리아는 품질에 있어서는 일제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시대였죠. 약간 감성으로 타고 이제 출력으로 타고 그 맛으로 타는 그때의 시대였기 때문에 고RPM을 많이 치게 되면은 밸브가 이제 고RPM에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수축 이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떤다든지 이런 식으로 밸브 서징이 일어납니다. 열려야 될 때 안 열리고 닫혀 있다면 탕 하면서 피스톤이랑 맞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깨지고 뭐 그런 식의 현상이 좀 일어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고장 현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바이크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고RPM을 많이 사용한다면 좀 주의해서 타야 되는 그런 바이크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바이크는 옛날 바이크가 진짜 재밌구나, 규제와 타협하지 않은 본연의 맛을 제조사 마음껏 활개를 쳤던 시기라서 정말 이런 바이크가 살아 숨쉴 때 즐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바이크가 지금 그 중고가가 한 800 언저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루탈레 675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하고, 제가 어떤 맛으로 이 바이크를 탔는지에 대해서 바로 시승기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기 바로 넘어가 보시죠. 야, 서스 엄청나게 딱딱한디? 네이키드 맞아? 자, 우리 일단 삽교로 한번 가보자. 잠깐만, 배터리가 없나? 잠깐만, 갑자기 극한의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럼 일단 집을 가자. 와, 이거 집이 어떻게 감? 평택인데? 이정표만 보고 집을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네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이크는 명차죠. MV 아구스타의 브루탈레 675 바이크를 보고 계십니다. 첫 시승이고요. 원래 이제 삭교를 들렸다가 저희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삭교는 무슨 집도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나를 켰는데 반응이 없어요. 왜? 배터리가 없나봐요. 이런 소리 진짜. 와,
맞아 이 소리였어. 근데 이건 풀백이고 유로4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타협하지 않은 그런 소리거든요. 유로5부터는 타협을 많이 했어. 환경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내려갔단 말이야. 이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갔어. 그 타협을 하면서 내려간 그 시기가 유로5라고 생각하는데, 환경 규제가 좀 덜 심하면서 엔진은 엔진대로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유로4. 이 엔진이 유로4이기 때문에 소리에 있어서는 네, 엔진 RPM이 17,000까지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레드존은 물론 이제 13,500 RPM이지만 일단 어디로 가야 되냐. 12,500 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그런 엔진이죠. 이 110마력의 출력을 최대한 즐길 수 있으려면은 RPM을 짱짱하게 써야 된다. 낭만이 있던 그 시절의 바이크, 브루탈레 675의 모델인 거죠. 이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크를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브루탈레 1000R를 다뤘었던 그 원조격인 바이크이기도 하고, 본연의 이 맛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이 엠페 아구스타만의 그 브루탈레만의 소리가 있네. 그때는 F4 엔진이었는데 DNA가 같아서 그런지 소리의 그 감성 세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끝! 뭐 더해! 끝! 자, 일단 좀 느껴지는 거는 서스펜션 굉장히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기본 세팅이다. 그래서 좀 더 스포츠 바이크의 성향을 그대로 좀 담은 느낌이다. F3의 DNA를 좀 많이 물려받은 바이크라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 되게 큰 공원이 있네. 이 하드한 세팅을 느끼면서 이 도심을 좀 누벼 보일 텐데, 불편함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하드한 서스펜션으로 느껴지는지를 타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지션도 의자가 살짝 앞쪽으로 경사져서 쏠려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편한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뒤쪽으로 좀 당겨도 슬슬슬슬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공격적인 성향을 스스로 만들어진다. 자신만만한 거 보소. 17,000까지 RPM 그려놓은 거 보소. 요게 좀 아쉬워요. 이 각도가 생각보다 커요. 이 스티어링 각도가 많이 안 꺾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올 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네. 가깝고도 요 정도요. 되게 크게 그리죠. 회전 반경이 큽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흥분된 시승했던 그 모습들을 쭉 보셨으니까 정돈을 시켜서 이제 브루탈레 675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씩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이 바이크 브루탈레 675 2013년식이기 때문에 유로3 엔진이고, 상기통 F3 엔진을 계승받아서 디튠을 시켜서 이제 브루탈레 675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B3라고도 얘기하는 이 바이크는 바로 원래 MV 아구스타의 특징인 역회전 엔진을 채용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역회전 엔진을 넣게 되면은 회전하는 물체는 올곧게 서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 엔진은 거꾸로 돌아주면서 휠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꼿꼿이 서려는 힘이 감쇄가 되기 때문에, 보통 꼿꼿이 서 있는 바이크들은 눕히기 시작할 때 힘이 들기 때문에 한번 세웠다가 다시 눕힐 때 힘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역회전 엔진이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바이크를 눕힐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크를 눕혔을 때 뭐 이거를 신경을 많이 쓰면은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신경을 그렇게 크게 안 쓴다면 이게 뭐 역회전 엔진이라 그런지 아니면 이 바이크 특성인지 일반적으로 이걸 그냥 타게 되면은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요런 바이크를 타다가 일반적인 바이크를 타게 되면은 역체감이 들면서 이 선회력이 굉장히 뛰어났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또 출력 부분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1000rpm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바이크는 울부짖습니다. 우후! 방금 핸들이 살짝 들려요. 그만큼 이제 출력이 올라가고 속력이 올라가면은 너무나 상쾌하고 재밌는 바이크라는 거 텐션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RPM을 쥐어짜면은 정말 짜릿짜릿하고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어제 그 텐션의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나 즐거운데 앞 그립이 점점점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이 짜릿함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더 당기느냐, 기어를 낮추고 중속에서만 좀 가지고 노는 바이크로 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걸 타면서 많이 좀 아쉬웠던 바이크인 것 같아요. 제가 곧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2도 이제 서킷에서 시승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말씀도 드리겠지만 최근에 나온 M1000R도 마찬가지예요. M1000 그 싱글R 네이키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윙렛이 달려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좀 괴리감이 든다. 아니, 네이키드면 네이키드인데 이 윙렛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죠. 네이키드의 특성으로 여겨야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바꿔서 체험을 이렇게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을 하기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즐겁게 타더라도 이제 앞 조향이 털리는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좀 자유롭게 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다시피 다르르 떨리죠? 네, 이런 게 이제 좀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바이크 유로 3 엔진에다가 풀배기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도 즐겁고 출력대도 짜릿짜릿하니까 저 RPM에서 굼뜨다가 고 RPM으로 가면서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밀당의 느낌, 이 느낌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상기통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엠브야 아구스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바이크를 만드는 거죠? 참, 이렇게 맛있는 엔진을 굳이 이뤘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걸 넘어설 상기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엔진 이렇게 고 RPM을 쥐어짜면은 엔진의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신기하게도 R6에서도 없었던 오일 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아래쪽에 위치한 쿨러가 더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열에 인한 과열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오일 쿨러가 장착이 됐다는 것도 열 관리에 좀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다만 스로틀의 반응 속도 보세요. 딱 열겠습니다. 닫고 이런 식으로 늦게 따라오죠. 그래서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이 스로틀의 느낌을 누군가는 굉장히 또 불호의 영역으로 보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자, 그리고 이제 3기통이니까 진동이 또 어떻게 느껴질지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3기통 치고는 진동이 그렇게 좀 불쾌하게 올라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역시나 이제 2기통보다는 좋은 영역이고, 이제 3기통의 밸런스를 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프레임이 좀 유연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행을 하면서 진동이 좀 신경이 쓰이거나 불쾌하거나 저 RPM 영역에서 공진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진동의 영역에서도 크게 불만 없는 정도의 3기통이니까로 좀 용서될 수 있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동이죠. 제동. 이렇게 제동 꾹 하게 되면은 브렘보니까 강한 캘리퍼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캘리퍼가 좀 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꽂히는 느낌 들다가 더 강하게 잡아도 그 강하게 잡는 느낌 잘 안 들고 더 강하게 잡아야 그 다음부터의 영역은 정말 순전인데 이 악력으로 인해서 쥐어짜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처음에 담력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더 서포트를 해주는 힘을 더 발생을 시키면 그만큼 더 강하게 브레이킹이 가능해지는, 일단 브레이킹이 믿음이 있어야 또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의심할 부분은 없다. 네, 언제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잭나이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제동력이 너무 강해서 컨트롤하기 힘들거나 예민하거나 그러지 않고 세팅이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행 포지션인데, 주행 포지션은 스펙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앞쪽으로 약간 쏠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편한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뒤로 좀 느슨하게 앉고 싶어도 얘가 스르르르 앞으로 밀어버려요. 어느샌가 이제 앞쪽에 탱크에 딱 맞붙어 가지고 타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된 포지션이고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도심길을 좀 느슨하게 달리는 느낌으로는 조금은 타기 힘든 포지션. 상체 포지션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은데 사이드로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이제 약간의 V 형태로 오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으로 좀 더 의식을 하면서 지탱을 해야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쪽의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좋았던 부분이 이 저RPM 영역대에서 굼 뜨는 현상 있죠? 특히나 이제 앞소스가 딱딱하면 스로틀을 열다가 닫았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울컥거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힘들고 저속 주행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바이크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금 또 생각을 해보면 저속의 영역에서도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지 않고 약간 반박자 쉬면서 걸려서 약간 반박자의 그 쉬는 템포가 있습니다. 그 템포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 엔진 브레이크의 충격이 그 반박자의 영역에서 살짝 감쇄가 됐다가 이 몸으로 느껴지니까 저단에서도 이렇게 주행을 해도 그렇게 불쾌하지 않은 느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또 도심 영역에서는 장점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크를 어제 한 100km 정도를 탄 것 같아요. 오늘 합혀가지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게는 많이 못 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총평의 시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브루탈레 675 약 10년 전에 나왔던 바이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바이크는 아니지만 MV 아구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곧이 남아져 있던 시대의 바이크가 이 바이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제가 브루탈레 천알라를 탔었고 또 이 675는 굉장히 구형의 바이크이다 보니까 재미있을까 좀 반신반의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웬걸 괜한 걱정에 불과했다. 지금 타는 순간순간 너무나 재밌고 이 출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기대가 된다는 점이, 바이크를 탄다는 건 언제나 또 설레야 되잖아요. 10년 전의 바이크가 이런 신선한 설렘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좀 새삼 놀랍고, 예전에 나왔던 바이크들 중에 이런 명차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속는셈 치고 정말로 한번 느껴본다면 좀 후회는 안 할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바이크가 신차 때는 이제 1730 정도로 나왔던 바이크이지만 거의 한 800대에서도 충분히 탈 수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더욱이 한 번쯤 거쳐갈 만한 바이크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매력이 있는 바이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브루탈레 675 시승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시승기로 또 인사드리고 구독 꽉 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